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터디 이명훈입니다. 법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제1강 경매 투자의 매력과 전망, 쉽게 배우는 경매의 개념 및 진행 절차의 이해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법원 경매의 올바른 접근법 내용 중 개요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자, 일반 매매에서는 부동산 권리 자체의 하자, 그 다음에 물건 자체의 하자를 매도인의 법적 책임으로 매수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경매는 이 모든 하자의 치유 책임이 매수인의 책임으로 돼 있어 초보자로서는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일반 매매에서 권리 자체는 등기부상의 권리 자체입니다. 등기부상. 자, 여기에는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뭐 가등기에서 본등기 단계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권리 자체 하자가 있다 없다를 일반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법적 담보 책임으로서 매도인이 책임을 져주고요. 그 다음에 물건 자체 하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 그죠? 자, 전기, 수도, 가스, 전기, 수도, 가스 등 물건상의 하자가 또는 물이 샌다든가 또는 뭐 건물이 심하게 훼손됐다든가 했을 경우에 자,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가격 흥정이 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다라면은 가격을 깎을 수도 있고 하지만서도 그 얘의 것은 매수인 신경 안 써도 되죠. 또 부동산에서 웬만하면 다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법원 경매는 이 모든 하자 취급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매수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있다. 저 그래서 초보자로서는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다. 자, 일반 매매는 부동산에서 또는 매도인의 법적 담보 책임으로서 해결이 가능하지만서도 법원 경매는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이라든가 임대차 관계 분석이라든가 미래가치 분석 및 수익성 분석 등과 인도 명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과 협상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이 모든 것을 매수인 스스로가 해결해므로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자,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앞에 말씀드렸죠. 그쵸? 등기부상의 권리 자체 하자, 제한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낙찰받고 나서 인수권리는 있는가. 자, 그러니까 권리분석은 등기부상에서는 인수권리 유무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유무.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는 뭐 전입세대, 뭐 주인이 알고 있는가,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죠. 그러니까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등등을 확인하고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등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치 분석은 자, 지금 현 시점에 얼마에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1년 후 2년 후 그때 가서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등, 또는 자, 예를 들어 1억에 낙찰 받았는데 1억 5천에 매각했을 경우에 순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가 등.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 명도 과정. 자, 인도는 명령에 의한 거. 명령. 자, 그 다음에 명도는 소송에 의해서 소송.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쵸? 낙찰 받기는 쉬워도 인도 명도 받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내 주머니에 열쇠를 넘겨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전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관계인,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자,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소유자 겸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등과 협상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이 모든 것을 매수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 권리 분석의 실패다라고 했는데요. 권리 분석 및 자, 가치 분석, 가치 또는 시세 분석을 잘못하다 보면은 자, 보증금을 포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이 수업료가 되죠. 보증금. 자, 일명 떡 싸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자, 법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자, 떡값 치고는 비싼 떡값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 기본적인 이론 무장과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자, 응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법원 경매의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서 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매의 기본기를 다진다. 경매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뭐 학원에 다니는 방법도 있지만서도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매서적. 자, 경매서적을 자, 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라고 서너 권을 갖다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많이 읽는 수밖에 없죠. 자, 다독한다. 다독 후 어떻게 한다고요? 요점 정리를 해야겠죠. 요점 정리. 자, 학창 시절을 기억에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자, 책만 읽을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갖다 요점 정리해 보면은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다독하는데 반복 학습을 하는 얘기죠. 반복 학습. 학습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초 지식 없이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름아름 알아서 경매 법정에 와서 낙찰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권리 분석이 잘못돼 가지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서적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식이 눈에 서점에 나가 보시면 자주 띄일 것입니다. 그런 책들은 소설 같은 책으로서 소설은 내용이 쉽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쉽게 사라진다 그러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죠. 그쵸? 그러나 그런 책들은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듣는다. 독학은 힘들다 이랬습니다. 그쵸? 자, 책으로 만약에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학교가 필요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비싼 수강료 내가면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란 얘기죠. 자, 머리 좋으신 분은 자, 독학으로 가능하신 분은 학원에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 이 법원 경매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에서 시작해가지고 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또 독학은 아주 독한 마음, 진짜 독학은 독한 마음이 없이는 쉽게 포기가 되죠. 중간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어려운 단계에 가서는 아유 이거 내가 공부해서 뭐하느냐는 등 해가지고 책을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를 통해서 선행 학습하신 후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온오프라인 강의를 듣게 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죠. 동기부여. 자, 아까 독학은 힘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공부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호 모임,
동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자,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정보지를 정기 구독하거나 또는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입한다. 자, 물론 대법원 무료 경매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대법원 무료 경매 사이트는 원하는 정보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유료 경매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자, 요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로서는 GGI 옥션이라든가 GG 옥션 또는 태인 경매 또 스피드 옥션 또는 하우스 인포 등등이 대표적인 유료 경매 사이트입니다. 자, 경매 정보지 책자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발간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자, 발간하는 회사가 있으면 사이트 상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자,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종합 검색이라든가 일정별 검색이라든가 법원별 검색이라든가 입찰 결과라든가 또 뭐 자동 권리 분석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임장부터 명도 예측까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시간과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으므로 한 개 정도의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가입하셔서 구독하시는 게 좋다. 자, 이해하십니까? 자, 다음은 물건 선정입니다. 물건 선정. 자, 초보자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무조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가장 소액의 물건부터, 소액 물건부터, 저 접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잘하는 지역. 그 다음에 자, 권리 분석이 쉬워야겠죠. 권리 분석 쉬운 물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고려. 그 다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큰 물건을 노리는 게 인간의 심이기 때문에 자, 돈이 부족하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때는 대출을 적극 활용한다. 대출 활용. 자, 대출을 활용하는데 자기 자본이 몇 프로? 70%요. 70% 정도 대출 30%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물론 뭐 대출이 70% 자기 자본이 30%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시기는 갔다.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올 때는 또 그렇게 활용하시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자기 자본 70% 또는 대출을 30% 정도. 그 다음에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본다. 자, 이 얘기는 자, 인기 있는 물건들은 서로가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특수물건 자, 요거는 어느 정도 발전된 상태에서 특수물건을 저가에 낙찰받는 방법. 자, 특수물건 하면은 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대지권, 미등기, 지분경매 등등등등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자, 뭐 1단계에서도 다 이거를 소화시킬 수가 없고요. 2단계 강의에서 제가 진행할 때
그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한번 인연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물건, 즉 개발 호재 물건, 개발 호재 지역, 그죠? 개발 호재 지역 물건. 그 다음에 자, 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발이나 낙찰 받고 나서 그냥 저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나 리모델링 플러스 리모델링 델링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급등했죠. 그래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애가 타는데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자, 최근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여기 물건을 선정하면은 자, 다른 사람보다는 자, 분명히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권리분석. 권리분석은 첫 번째로 앞에 경매정보지 또는 정보 사이트 그랬잖아요. 그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 정보지가 있어야겠죠. 그쵸? 물건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보면은 그 물건 명세서가 이제 법원에 입찰길 일주일 전부터 물건 명세서 세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자, 감정평가서, 자,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 물건 정보 또는 물건 명세서,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분석도 해야겠죠. 그쵸? 이렇게 자, 요런 내용들을 일단은 숙지를 해야 됩니다. 보는 방법을 숙지를 해 가지고, 그쵸?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기준 권리를 찾아 가지고 인수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인수 권리 유무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으로서는 자, 앞에 유료 경매 사이트에 보면 자동 권리 분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편하죠. 그쵸? 거기서 대충 자,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봐야죠. 정형화. 자,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 분석 오류가 생기더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자, 손과 발과 눈과 귀품을 팔아서 직접 현장 조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려다 보면은 나중에 보증금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간접 경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간접 경험은 자, 경매법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경매법정을 갖다가 방문해 본다. 해본다. 그렇죠? 돈 안 받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인들이 법원, 검찰청 또는 경찰서 드나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서도 자, 요즘에는 경매로 인해 가지고 자, 법원에 수백 명씩 몰립니다. 수백 명씩 매일같이 전국 법원 경매장에 그렇게 많이 몰리기 때문에 법원 드나드는 문턱이 낮아졌다. 그렇죠? 자, 방문해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익히느냐? 여기서 분위기를 익히는 겁니다. 분위기. 자, 저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정에 왜 와 있는가? 또 무슨 얘기들을 주고받는가? 자, 그 얘기를 기동량 하다 보면 실패담도 들을 수 있고요. 성공담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기동량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진행 절차가 자동적으로 익혀집니다. 진행 절차. 자, 물론 교재 전반부에 법원 경매 진행 절차는 이렇다라고 다 어느 책이든지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지만서도 자, 법원 경매장에 가보시면은 처음에 진행할 때 집행관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끝내는가, 자, 몇 차례만 들으시면 교재 앞에 전반부에 있는 법원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머리에 기억이 된다. 그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입찰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쵸? 실전 감각. 자, 이때 방법은 가상입찰 방법으로서는 자, 관심물건을 갖다가 한 5개에서 6개, 그쵸? 6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 해가지고 자, 내가 실제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요거를 갖다가 직접 권리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권리 분석, 그쵸? 또는 현장 답사.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또 입찰 예정 가격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죠. 입찰 예정가 산정.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당일날 경매 법정에 직접 참여를 하신 다음에 자, 관심 물건 5개 6개가 진행이 된다, 아니면 낙찰이 됐더라, 유찰이 됐더라. 자, 일단은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경매 법정 앞에 가면은 경매 정보지 당일날 거는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한 권씩. 자, 그거를 받아서 자, 그날 어떤 물건이 얼마에, 응찰 인원이 몇 명이 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얼마에 가져가더라 라는 거를 첫 사건부터 마지막 사건까지 전부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관심 물건 선정된 거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자, 앞으로는 이 사람네들이 왜 이런 물건에 이런 가격을 응찰해 와서 낙찰을 받았을까, 자, 그렇게 받았을 때 이득금은 얼마나 예정이 될까 등등을 가상 입찰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자, 입찰 예정가를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입찰 참여 8번째 입찰 참여 실천 단계입니다. 실천 단계다. 자, 앞에서 물건 선정을 경매 정보지를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선정을 하고 또 권리 분석을 통해서 또 뭐 미심쩍으니까 그러니까 경매 법정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갑자기 입찰 들어가려면 가슴이 쿵쾅거리니까 자,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해라 했으니까 간접 경험을 했고요. 또 가상 입찰 연습도 해봐라 그래가지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도서를 구입해서부터 지금까지 7개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진짜 그대로 따라서 실천을 했는데 이론적인 공부 뒷받침도 다 됐고요.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쵸? 자, 일단 배웠으면 써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는 앞에 물건 선정하는 데서 가장 부담이 가지 않는 소액 물건을 선정해주고 잘못되더라도 내가 수업료 내고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쵸?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준비해야 되는 거는 작은 계획, 그쵸? 작은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계획. 자, 작은 계획은 에, 앞에 제가 분명히 대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본 70% 대출 30%가 적당하다. 또 앞으로 낙찰 받게 되면은 뭐 대출을 얼마나 받을 것이며, 그죠? 대출. 그 다음에 자, 매각을 할 것이냐 전세를 할 것이냐, 매각 또는 전세, 그쵸? 전세 등등을 일단은 고려를 해서 작은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순서는 자, 물건 선정한다 그랬죠. 그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에, 그쵸? 물건 선정.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표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물건 선정 후에는 뭘 하냐? 자, 물건 선정은 앞에 물건 선정 요령을 배우셨으니까 추가 설명 안 하기로 하고요. 물건 자료 열람을 해야 된다. 건 자료 열람. 자, 물건 자료 열람은 어떻게 한다? 법원 민사 신청과 경매계에 가시면은 입찰 7일 전부터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자료를 열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분석을 해야겠죠. 권리분석. 자, 물건 자료 열람, 물건 명세서 열람을 하면은 그 안에 모든 내용이 정보 또는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이거를 카피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약간의 특장점은 있지만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법원에 있는 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베껴서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죠. 그쵸? 자,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는 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그 부족한 정보를 자, 전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서 권리 분석을 이제 해야겠죠. 그쵸? 자, 권리 분석에서는 등기 부상의 인수 권리와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등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요? 물건 분석을 해야겠죠. 물건 분석, 물건 현장 분석. 자, 아까 일반 매매에서는 권리 자체의 하자와 물건 자체의 하자는 누가 책임진다 했습니까? 일반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법적 담보 책임이라고 했죠. 그쵸? 자, 여기서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은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므로 보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해야겠죠. 그쵸? 수익성 분석. 자, 물론 뭐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살 것 같으면은 자, 뭐 세금 정도만 빠지더라도 자, 낙찰 받아서 들어갈 만하지만서도 일단 경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입을 갖다 창출하겠다,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생각이 됐다라면은 자, 일반 실수요자와 달리 어떤 더 큰 수익이 보장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수익성 분석을 할 때는 명도 비용이라든가 또는 인수 비용, 그렇죠?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 들어가며 수리비라든가 기타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자, 매각했을 때 그 수익성을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입찰 예정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입찰 예정가 산정. 자, 누구는 뭐 입찰 예정가를 산정하는 공식이 있다, 법칙이 있다 등등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공식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거, 자, 명도 비용이라든가 인수 비용이라든가 취등록세 수리비 등등 기타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내가 적정 마진을 몇 프로 먹을 거냐, 그러면 그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는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뭐 수학 공식대로 그런 공식은 없다. 자, 그런 말에 솔깃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입찰 예정가를 산정했으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천 단계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입찰, 그쵸? 입찰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당일날, 입찰 당일날 매수 낙찰이 됐다. 그쵸? 낙찰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에도 뭐, 저, 매각 허브 기간이 있고요. 이의 신청 기간, 낙찰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잔금 납부하라, 납부 기한이 정해지죠.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면은 자, 납부하시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자, 이때 이제 비로소 자, 이 물건은 내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쵸? 근데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명도 받는 게 앞에 인도 명도 받는 게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낙찰 받기는 쉬워도 인도 명도 받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낙찰 받는 거는 가격만 많이 쓰면 경쟁에서 이기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사람을 내보내는 일은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로서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 단계로 뭐를 하느냐, 입주를 할 것 같으면 입주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죠. 임대,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자, 수리를 해가지고 자, 구조 변경이라든가 등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각 처분 이 과정을 전부 거침으로써 한 경매 사건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이 가장 기본기면서도 요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앞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보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